안녕하세요. 남과 북의 같은가 다름을 알아가는 통일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었듯이 북한이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근로자들에게 코로나 방역기금, 방역자금을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최중하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회장님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겠지만 북한에서 지금 코로나가 열병식 이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서 그 누적 인원만 해도 3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누적 수치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 북한에서 그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들에게 지금 코로나 방역 기금을 걷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혹시 그 뉴스에 대해 접하셨는지요? 네, 뉴스를 뭐 여러 채널에서 많이 하니까 그것저것 이제 봤는데 갑자기 그 인원도 많아지고 감염자가 뭐 처음에는 100명, 200명 이렇게 돼서 대체로 그 감염자가 나오는데 북한은 뭐 갑자기 18만, 17만 뭐 하면서 이제 어느 날 국가에서 이제 뭐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뭐 발표를 하고 하는 것들을 봤는데 35만 명이라고 발표가 그러니까 이제 났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발표된 게 35만 명인데 뭐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통계를 낼 수 있는, 원래 북한은 통계를 잘 안 내는 국가인데 그런 것들이 좀 무안했고 왜 지금 이 시점이었는가에 대해서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시점에 발표한 내용은 이후에 좀 짚어보기로 네. 하고, 북한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발표와 동시에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러시아, 유럽 이런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근로자들에게 할당량을 줬단 말이죠. 돈, 코로나 방역 기금을 내라. 쉽게 말해서 1인당. 근데 중국에 있는 심양 주재 북한 대사가 영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 대표와 또 그 인력들을 책임지고 나온 책임자를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죽을 맛일까요? 그 해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심양 주재 북한 영사관에서 뭐 무역 대표부 일꾼들이나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북한에서 파견되어 있는 파견 노동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방역 기금을 바치라고 아마 북한의 상황에서는 어떤 국가적 재난이나 어떤 국가 건설을 하면은 꼭 그 모든 주민들한테 이제 부담을 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중국도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중국에 나와 있는 근로자 수가 대략 얼마나 찍게 되죠? 뭐 8만에서 한 10만 정도? 8만에서 10만 10만 정도 찍게 되고. 정도라고는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뭐 발표가 안 되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중국도 사실은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 뭐 돈도 좀 벌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뭐 1인당 기준에 따라서 뭐 140달러 정도, 중국 돈 한 1,000원 정도인데 그걸 하라고 하고 또 그러니까 1인당 140달러. 네, 140달러라고 중국 돈 1,000원이죠. 네, 1,000원 정도인데 그걸 하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실질적인 지시가 내린 건 맞는데 이게 정치국 회의하고 한 날짜하고 심양 북한 영사관에서 주도한 그 무역 대표 일꾼 회의가 같은 날이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고 그렇죠. 원래는 주황에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하라 지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이 어떤가? 그러면 하루 이틀 간격을 둬가지고 아래 기간에 포치가 되는 형태인데 이번에는 같은 날에 했단 말이죠. 김정은이가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던 날과 심양 주재 북한 영사관에서 무역대표부와 그 노력 인력을 관리하는 대표들이 모여서 할당금을 할당한 시간이 같은 시간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좀 이미 전에 이게 이렇게 하자고 계획된 시나리오 하에서 움직인 모양새가 아니냐.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그
어떤 이거 방역을 위한 어떤 이런 기관이 따로 따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보건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따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당의 지시가 없이는 어떤 것도 발표할 수도 조사할 수도 없고, 어떤 공개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북한이 안고 있다가, 북한 정부가 안고 있다가 이제 그걸 어느 날 시점에, 시작하자 하고,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충분히 들죠. 합리적 의심. 그러면 만약에 전 세계가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단계에서 북한만 유독하게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자랑하고 왔거든요. 방역에 문제가 없고 우리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다. 이렇게. 근데 이 시점에 북한에서 코로나 이슈를 터뜨린 이유, 만약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세 가지 정도, 뭐, 제가 좀 상상을 좀 더해서 보면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고, 가장 첫 번째는 일단은 북한은 평양만은 외부 인원들이 드나들 수 있게끔 이동 그걸 제한을 하잖아요. 평양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을 강화해 가지고 평양만 이렇게 코로나가 지도자가 있는 수도니까 철저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 뉴스들 보면은 평양에서 지금 발생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평양에 관련된 장철구 상업대학교에 다니던 뭐 어느 학생이 중국을 방문했다가 걸려가지고 이번에 그 코로나 열병식 그 행사에 참가했다가 코로나가 감염시켰다라는 소식도 일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그러면 뭐 이번에 열병식 행사에 참가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혼자 중국 방문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북한이 국경을 봉쇄해도 무역 일꾼들 같은 사람들이 최소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중국을 왕래했단 말이죠.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코로나 유입이 없다가 열병식 행사 때 특이하게 그 사람이 코로나 걸리고 온 것처럼 이렇게 이슈를 만든 거는 좀 이슈가 좀 조작되고 전략적으로 조작된 어떤 이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북한이 거의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걸린 사람들을 막 사용하고 막 이렇게 잡아가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반역자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도 또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세력을 제거하는 무슨 그런 거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뭐 내부 단속을 위한 어떤 걸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매일 불꽃놀이를 하듯이 미사일을 엄청 쏴대고 있는데, 미국이 또 이제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태평양 함대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정세가 긴장해지고 하다 보니까 북한이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국제사회에 지금 2년 동안을 국경을 봉쇄했잖아요. 봉쇄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뭐 일주일밖에 먹을 식량이 없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와요. 중국 대사관에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 있는 그 직원이 한 얘기가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어렵다고 하니까 북한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제사회 지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몇 가지 그런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이번 일을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북한이 그래서 뭐 열병식 끝난 다음에 코로나가 확산된 것처럼 지금 뉴스를 내보내고 있고, 또 이렇게 서방 세계 언론들은 그걸 대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인용해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 관련된 뉴스, 북한 코로나 관련된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해보고 있는,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일부 시청자분들은 북한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이렇게 숨겨오다가 이렇게 코로나가 걸렸다고 공개적으로 사실 그대로 내보내고 있는 것도 음모론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인 게 아니라 또 북한이 그동안 뭐 핵실험도 그렇고, 뭐 핵실험 갱도를 폭파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리고 어디가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선을 폭파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보면 어떤 이슈를 쇼로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식으로 우리는 북한의 의도가 진실하지 않고 진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는 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항상 북한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이 내보내는 이슈가 코로나 이슈가 정말로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건 어떤 목적도 없어 있는 그대로 믿어보자 라고 해서 정말 믿어본다면 만약에 북한에서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이거는 다른 국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지금 그 국가 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가 시스템 자체가 지금 개선되지 못하고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지속돼 왔기 때문에 뭐 체계적으로 그걸 정리하고 컨트롤을 해갈 수 있는 의료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코로나에 설사 걸렸다고 해서 격리되어서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생계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북한 같은 거는 유럽이나 우리 한국도 그렇고 선진국이나 또 일부 저 아프리카 심지어 아프리카 중동까지도 국제보건기구에서도 이미 선진국에서 지원에 의해서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가 다 있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거는 자가 진단 키트 같은 것이 없지 않나요? 없을 것 같고 지금 그 다른 이 영국도 보면 이제는 그 자가 진단 키트 자체가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국가 비용으로 그렇죠. 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국가적으로도 그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이 사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직접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자키트가 뭐 무료로 막 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지금 35만 명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코로나인지 뭐인지 어떻게 그 가려서 체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는 백신도 없고 자가키트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그 정말 저도 백신을 맞아봤지만은 그 후유증이 심해요. 굉장히 그렇죠.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만 저도 한 1년 동안 머리가 막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백신을 한 3번 맞으면서 코로나도 걸려보고 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북한 사람들이 영양 상태를 가지고 그런 백신이나 코로나 걸렸을 때 과연 그걸 견뎌낼 수 있겠는가 했을 때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체질이 이게 병이라는 것도 외부에서 치료가 되고 치유할 수 있는 의학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그 인간 내부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저항력, 면역력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북한 같은 거는 영양 상태가 부실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가 만약에 확산된다고 하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 같거든요. 또 하나 북한은 우리가 이번에 중국이 뭐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이 됐지만 이번에 지금 최근에는 또 상하이가 봉쇄되고 있잖아요. 중국에 상하이를 완전 봉쇄를 해가지고 정말 생수조차도 구매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상태에서 봉쇄가 돼 있었는데 북한 같은 거는 국가적 차원의 전체 봉쇄는 되더라도 그 내부적인 봉쇄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차를 타야지. 북한의 국가가 식량을 안 주기 때문에 배급을 안 주기 때문에 개인이 장마당에 의존을 해야 되거든. 생계를. 그러면 장마당에 가서 딱 사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거의 70% 이상의 생계는 달리는 장마당. 쉽게 말해서 차나 기차나 이런 데 타서 타 지역에 가서 식량을 구입해서 자기 지역에 와서 다른 거하고 교환해 막 뭐 이런 방식의 생태계인데 이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 코로나 확산을 과연 상하이 봉쇄처럼 이렇게 막을 수 있을까?
그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제가 이 코로나가 지금 퍼져가지고 뭐 지금 봉쇄를 하고 뭐 어떻게 격리 상태로 한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봄이잖아요. 네,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 네, 씨앗을 북한은 이 농경계에 이제 전 국가가 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몽땅 국가 직장을 다니던 모든 사회가 다 농장에 농촌에 나가서 이제 씨부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벼도 심고 모내기도 하고 강낭이도 심고 모든 씨앗이 이때 지금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 그걸 지금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북한 조선중앙 TV 매일 지금 방송 나오는 내용을 보면 북한에서 지금 모내기 철이기 때문에 전국이 모내기 철이 동원할 때 대한 그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방송도 계속 선전 활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마당에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확산된다? 그것도 지금 3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감염되고 있고 지금 걷잡을 수 없다? 정말로 코로나일까? 아니면 국가적 의도일까? 두 가지를 우리가 그냥 짐작을 한다면 두 가지인가 내부적 문제일 수 있고 외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외부적으로 어떤 이걸 함으로 해서 공포를 함으로 해서 외국으로부터 어떤 담은 얼마나의 지원이라도 받기 위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고 지금 뭐 $140 정도씩 해외에 나가 있는 파견되어 있는 노동자들한테 그걸 무조건 내라고 지금 하는 정도면 그 뭐 그 사람들이 내겠어요? 그냥 걷어서 그냥 그 사람들 손에 돈이 가서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냥 차업을 해가지고 할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데가 중국, 그다음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지금 전쟁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중국 국민들도 힘들어요. 상하이, 북경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쇄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마당에 물론 국가마다 재난 시기에 외국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적십자라든가 이런 체계가 존재하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해외에는 다른 국가들은 이제는 코로나가 지금 다운돼 가지고 이제는 좀 더 풀리고 지금 문을 열고 모든 걸 지금 제한했던 걸 풀고 있는 마당에 왜 북한이 그랬을까? 아직도 저는 그게 대한 정확한 확신은 가지지 못하겠어요. 왜 그랬을까? 그동안 얼만큼 확진된지도 발표하지 않던 북한이 갑자기 왜 이 시점에 발표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 처장님은 계속 가지고 계시고 그 옛날에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던 코로나,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를 걸리면서 고난의 시기를 겪었고 했고 지금도 전 세계가 다 코로나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국가들마다 통계를 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제기구가 연합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가는 과정에서도 북한만큼은 문을 딱 닫아 걸고 우리는 한 명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서해에서 그 공무원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제 왔을 때 북한 왔을 때 그 총으로 쏘고 그 불로 태워서 버릴 정도로 코로나를 그렇게 하던 그렇게 적재시하던 국가가 북한이 그 서해 공무원을 불에 태운 이유를 코로나 방지 때문이었다라고 핑계를 댔잖아요. 그러던 국가가 왜 갑자기 17만이 됐다가 하루 지나 35만이 되고 이걸 왜 발표하는가는 저로서도 좀 가늠하기 힘들어요. 뭐 북한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사실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한 전략적 이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만약에 북한에서 코로나 걸린 게 사실이라면 확산된 통계가 사실이라면 가상된 거 아니라면 북한이 무상 치료를 자랑하는 북한이 솔직히 북한 주민들이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타본 지가 30년 전 이 일이거든요. 저도 30년 동안 약국에 약을 사본 적이 없는 북한 주민들이 지금 더욱이 2년 동안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주로 약들을 장마당에 우선해서 사왔단 말이죠. 저도 계속 장마당 나가서 무슨 파라티푸스 왔을 때도 장마당, 장티푸스 왔을 때도 장마당, 감기와도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해야 되는 현실이었는데 그걸 2년간 봉쇄를 해서 중국에서 약조차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죠. 2년간.
이런 북한의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 요새는 장마당 나가서 아스피린조차도 찾아보기 힘들고, 코로나가 걸렸으면 제일 먼저 해열제를 우리가 복용하잖아요. 일단은 기본 치료가 들어가기 전에는 해열제, 뭐 파라시타몰, 뭐 아스피린, 뭐 이런 해열제를 복용해야 되는데, 그 아스피린조차 찾아볼 수 없는, 장마당에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북한에서 35만 명, 내일이면 한 70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은 정말로 손 놓고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말로 이전에 옛날에는 그 나무 껍질도 우려 먹고 해열제로 뭐 약초도 캐서 뭐 우려서 먹는 방법도 민간요법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사실 지금 북한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태에서는 그것도 산에 가서 캐와야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식량도 구입해야 되고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산에 가서 약도 스스로 약초도 스스로 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뭐 한국 정부가 지금 그 무슨 백신도 보내주고 하겠다고는 하는데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도 백신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도 북한이 받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그 지원해주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국제사회 지원을 받겠다는 표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다른 나라 경우에는 백신만 지원하면 되는데 북한은 솔직히 해열제 같은 일반 약들도 같이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국가에 텅텅 비어 있으니까. 장마당에조차도 아스피린 찾기가 요새 힘들다니까요. 2년간 봉쇄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약이 들어오지 않아서 정말로 중국을 들락날락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사람들 외에는 장마당에조차도 아스피린조차 사지 못하는 형편인데, 백신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약품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북한의 상황인데, 정말 이 사태를 김정은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는 존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존재했는데 그걸 덮어놓고 이제 국제사회와 협력이나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통계 자체를 내지 않고 덮고 왔다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그걸 공개함으로써 어떤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그 어느 나라의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확산했는가가 국가들마다 경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경쟁을 했잖아요. 우리가 보고는 뭐 한국 같은 K방역을 잘한다고 자랑도 했고 정치적인 왜냐하면 이슈로 코로나 사용도 방역 하고 자체가 했는데, 무언 중에 어떤 거냐, 코로나 방역을 잘하는 국가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기준치가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으로서도 그런 경쟁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청정국가야 하면서 했던 국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다 코로나가 지금 조용히 지금 그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약해져서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했는지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예리한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점에 코로나 치료가 목적이라면 정말 35만 명, 뭐 더 나가서 뭐 40만, 50만 될지는 모르겠지만 3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감염이 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직접 발표를 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하면 해외 노동자들한테 돈이나 걷는 정도를, 코로나를 빗대서 돈이나 걷는 정도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코로나를 실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쪽으로 국제사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액션인데, 이거는 지금 보면 코로나를 핑계해서 해외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돈을 착취하고 결국 자기 국민들한테 지금 뜯어내는 건데 착취하고 이게 이런 모양새가 있다고 하면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그래, 다른 의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국가가 정상적으로 국가가 그걸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면 국제적 십자에다가
통지를 해가지고 자 그럼 지원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와서 지원하고 체크를 해주고 또 환자들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국제사회가 거기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현지 상황을 보고 지원할 수 있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유엔들도 들어가서 해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보고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해외 나와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해외 노동자들에게 삑삑이나 뜨고 돈을 있고. 지금 삥 뜯는 거는 무슨 핵시험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북한이 그런 생각이 좀 코로나가 드는데.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까나 핑계를 대는 거 아니냐, 전략적으로도. 내가 봤을 나는 때는. 좀 더 그런 시각도 가지고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코로나 확산을 인정한 뉴스를 내보낸 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제스처, 또 다른 움직임, 해외 근로자들한테 돈을 걷어가는, 기금을 걷어가는, 코로나 방역 기금을 걷어가는 또 다른 이슈가 있길래 과연 북한이 발표한 코로나 이슈는 정말로 사실적인 이슈일까? 아니면 계획된, 조작된 이슈일까라는 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더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